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시황 차트 4가지를 보는데, 송기봉님이 그 Q&A 질문 써주신, 의견 써주신 부분과 같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인사말 드릴 때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채널 운영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채널 운영 목적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따로 이제 읽진 않을게요. 네, 그럼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지금 12,910달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 이평선과 이격이 약간 이제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어제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21 이평선에 딱 붙어 있었는데 11,700달러 엊그저께 돌파하면서 21 이평선과 지금 이제 약간의 어떤 이격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난 그 고점이었던 13,900달러까지 이제 한 1,000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송기봉님이 써주신 의견과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롱숏 레이쇼는 지금 이제 숏 비율이 지난번에 이렇게 롱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왜곡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제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숏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롱숏 레이쇼도 일단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알때 큰 희망을 품어보자. 시장이 박박 기어도 5배, 폭등하면 10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송기봉님이 써주신 게 시총, 그 알트 시총 차트에서 이렇게 박박 기었을 때 2020년 4월까지만 그냥 채널 바닥을 기어가도 채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5배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서 채널 중반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 채널 중반까지만 가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거고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완벽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토시 시장이 비트코인 급등으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뚜렷한 바닥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없다. 지하 계단이 또 있었다니. 데이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투자 실패다. 정말 잔인한 시장이다. 첫 번째 1번 6월 26일 최고점 13,900달러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가? 돌파된다라고 하면 17,000달러 헤드앤숄더의 형성으로 마무리가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13,900달러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되고 17,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자체가 헤드앤숄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헤드앤숄더 그림 자체가 지금 이제 이게 어깨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어깨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써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번이요 7월 13일 일요일날 오후 거래일까지 상승 후에 쌍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는가, 13,900달러까지 기간은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번 주 일요일인 7월 13일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13,900달러 정도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쌍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비트코인이 쉬면서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으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일봉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지만 주봉에서 감지되는 윗꼬리 발생 부분이다. 13,900 부분까지 일단 상승 후에 무너진다. 1번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17,000불에서 2만 달러까지 갈지 2번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3,900달러, 영상에서 숏 차트는 자주 보는데 롱 차트와의 비율이 궁금하네요, 이야기 해주셨고, 이제 롱숏 레이쇼는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1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거기서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줬을 때, 머리를 만들어주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비트코인이 바로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저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7,000, 2만 달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2번으로 써주셨던 13,900달러 그 자리에서 쌍봉을 찍고 비트코인이 이제 쉬면서 저는 이제 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 패턴이 발생할 경우 예상 경로와 17,000불 두 가지 방향성, 비트코인과 알트 차트의 복합 관계를 통해 알트의 상승 기간을 예상해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럼 대략적인 우리가 이제 기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쯤부터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을 만약에 그 기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 이번에 지금 바닥 대비해서 뭐 3배에서 5배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기간도 이제 그 정도까지 목표했던 기간까지 맞고 했을 때는 그때 부분부터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월 24일 차트와 12월 8일 경 차트를 참고했다. 2017년도 이야기 하신 거예요. 1번 비트코인 고점 6월 26일, 최고점 7월 23일. 그래서 오른쪽 날개 최고점 8월 18일, 35봉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는 이제 1번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7월 23일까지 앞으로 한 13거래일 동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17,000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그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알트코인 출발. 그래서 7월 11일부터 7월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되기 전에 저도 이제 지금 13,900달러에 올라가기 전에 13,900달러 도달하기 전 잠깐만요. 13,900달러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올라갈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줘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BSV도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상승을 해주다가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넘어가지고 그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상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제 개인들 심리는 13,9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욕구가 이제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더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량의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할 거다. 특히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난 고점이었던 이제 570원 정도, 570원에서 590원 사이를 계속해서 이제 맞고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이 욕구가 저는 이제 가장 강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최저점이 이제 7월 13일, 최고점이 8월 18일로 35봉 정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35거래일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총 뭐 37봉 써주셨는데, 지난번 설명과 같이 알트는 최악이라도 7월 13일 이후에는 출발해야 된다. 7월 13일이 13,900달러 형성 날짜일까, 2만 불이 간다라고 해도 다음 주 월요일 알트는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17,000, 2만 달러를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원화 가격으로 대형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형 알트들이야 뭐 세력들이 컨트롤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따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대형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추면서 올라가 줄 겁니다. 그러면 원화 가격이라든가 달러 가격으로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바닥의 형성 가격은 최악의 경우 8,500불까지 열어뒀으나 이건 너무했나? 뭐 이렇게 써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빠졌을 때 그렇게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이제 이격 한 번에 쭉 당겨지면, 제가 이제 항상 이번 상승장 1-1안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주봉상 20주 이평선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뭐 17,000 또는 이제 2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이 빨간색 올라오고 있는 이 20주 이평선까지 추세선을 이제 하나 그렸잖아요. 초록색. 이 라인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2017년도를 보시면 이때 여기에서, 물론 여기서도 20주 이평선이 4분의 1 지점이 4분의 1 지점도 안 닿았던 자리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여기서 이 4분의 1 지점도 안 되는 20주 평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빠져서 조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의 뭐 3주에서 4주간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눕고 거의 마지막 한 주에서 내려와서 올라오고 있는 20주평선과 만나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17,000불, 뭐 20,000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와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13,900달러까지 13,900달러를 살짝 넘어가주는 그 정도 상승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됐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이제 횡보를 해줄 것이고요.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돕니다. 알트코인 순환매 돌고 비트코인 횡보 기간 동안 순환매 돌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빠질 때 마지막 비트코인 하락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이 7월 10일 진행될 경우 예상이므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알트코인의 이번 상승은 총 37봉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략 8월 18일에서 8월 20일 전후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3번으로 12월 모델이라면 비트 알트 동시에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나 일어나지도 않은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기엔 한계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12월 모델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같이 동시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도 여기서 달러 기준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채널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알트코인들은 일단 어찌됐든 순환매를 한 번은 돌아준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쉬었다가 더 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이따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할게 전할게 쌍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20일 전후 고점이 형성될 경우에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 건데 타당한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요즘 회원분들 중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령님들아 리플 4달러 너무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주성님이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요? 사토시로 보면 저점이지만 원화마켓으로는 1년 전보다 상승을 결국 보였습니다. 알트 펌핑에 대한 기회 비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리플 4달러 갈 것으로 보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25불 가야 되는데 4달러에 목매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목표치는 저도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일단 다시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보던 차트를 이제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송기봉님 이제 의견을 받고요. 그럼 알트코인들 상승이 이번 7월 12일, 13일부터 비트코인은 이제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뭐 33봉에서 35봉 정도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2017년도 5월과 같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위치는 2017년도 5월 모습인데 알트코인들의 위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알트코인들은 2017년도 5월이 아니라 오히려 2017년도 뭐 3월 그리고 그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2017년도 5월 달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2017년도 5월 달에 3일간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5월 27일까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일단 이 21선을 터치한 이후부터요. 이 21선 터치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다시 고점이었던 직전 고점을 넘어갔던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봉으로 이제 10개입니다. 10개 10봉이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요. 그 기간 10봉 빼고 그 이후부터 데드크로스가 났던
기간까지 체크를 해보면 33봉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냥 수렴을 했다. 떨어지기 직전에, 조정을 받기 전에 여기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33거래일 동안 비트코인이 2017년 보시면 이제 6월 12일부터 조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이제 7월 10일까지 33거래일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6월 12일이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날짜가 지금 이때죠, 이때. 6월 6일입니다. 왜냐면 33일이니까 6월 10일부터 하면 이제 말이 안 맞아서, 지금 6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이 33거래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기간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았다. 근데 이제 이 기간, 실제적으로 이 기간에 그럼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았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6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6월 6일이 언제냐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6일 이때부터 보시면요, 6월 6일 여기부터 7월 10일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때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언제 상승했느냐?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상승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2017년도 3월부터 그 리플이 이제 펌핑이 나오면서 이 5월까지 리플과 이제 이더리움이 같이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2017년도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 움직임은 5월달 모습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가 알트 시총을 봤을 때 알트 시총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지금 2017년도 이제 5월달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5월달에는 알트코인이 이미 알트 시총 자체가 이제 5월 20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채널 중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알트코인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모습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2월 말, 뭐 3월 초 이때쯤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때보다 더 낮은 위치, 이렇게 채널 바닥을 터치했던 이 가격대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기간으로 그냥 3월로, 그러니까 실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갔던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3월이 될 테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더 채널 바닥을 따라서 박박 더 기면서 뭐 2, 3개월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리플 지금 3개월 뒤 올라갈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리플 차트에서 만약에 이제 저점을, 그 고점과 고점을 채널을 이었을 때 제가 바닥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를, 알트코인 위치를 2016년도 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바닥 터치했던, 지금 오히려 이때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때보다는 한 3월 달쯤이 되지 않겠냐, 알트코인들 위치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위치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럼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도 이렇게 설명을 같이 드린 걸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전체 시총 차트는 지금 3,400억 불입니다. 3,400억 불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지난번 13,900달러를 찍었을 때 그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13,900억 달러를 찍었을 때 그때보다 시총이 낮다라는 거는, 일단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그때보다도 이제 더 올라가지 않았다. 그건 도미넌스에도 이제 도미넌스를 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이때 13,900달러 찍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지금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눌러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총도 아직도 이제 채널 4분의 1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잠깐만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위치가 거의 채널의 그 4분의 2 지점의 중심을 약간 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시총 차트 자체가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알트코인은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 몇몇 종목들 빼고요, 몇몇 종목들 빼고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이 보폭이
지금 뭐 비트코인만 채널 상단에 혼자 찍고 알트코인들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저는 보이진 않을 거다. 어찌됐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채널 상단을 같이 찍어줄 때는 그 시간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알트코인들도 채널 상단 부분을 같이 찍어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싼 거 그리고 지금 싼 거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보면요. 숏은 이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질문 중에 홍준호님이, 숏 차트와, 롱 차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숏이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호님이 세력이라고 하고요. 세력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세력인데 세력이어서 비트코인을 지금 끌어올릴 건데 거기에 이제 숏을 치겠냐는 거죠. 당연히 안 칠 겁니다. 그러면 이 숏을 지금 때리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숏을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은 아닐 확률이 높은 거겠죠. 물론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아닐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세력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럼 이제 우리 뭐 개인들이 될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 포지션이 이렇게 숏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제 12,900달러인데 지난번 11,700달러 되기 전부터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매도를 친, 이 숏을 친 평균가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2,000달러, 12,000 초반, 12,200 이 정도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900달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 구간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숏을 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결국 이 사람들, 이 숏을 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손절을 해야지 비트코인이 빠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롱 물량이 만약에 늘어났다. 롱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마진 거래를 이용해서 그 개인들이 적은 돈으로 내가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선 이 개인들을 꽁돈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무임승차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그 지금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개인들을 한 번은 털어내고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개인들이 롱 포지션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떨궈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번 이제 11,700달러를 돌파하기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숏 물량이 늘어나다가 11,700달러 돌파하면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숏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결국에 이때 추가적으로 숏 물량 늘어나다가 13,900에 숏 못 쳤던, 숏을 이렇게 강하게 못 때렸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 걸 보면서 후회가 들었을 거고, 야, 올라올 때 쫄지 말고 때려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숏을 추가적으로 저는 때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너스 차트는 제가 이제 어제, 지금 갑자기 닉네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도미너스 차트를 이와 같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이 우하향하는 큰 채널 안에서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제 안에서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이제 도미넌스는 우하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승 채널을 그려봤다라고 하면 보시면요, 지금 보면 만약에 뭐 이걸 3파라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 3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1파와 3파에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모습을 보면 이 고점을 찍었던 라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 평행 채널과 평행하게 하나 더 그렸는데, 뭐 만약에 이 채널 이거를 4등분 한다라고 하면 4분의 3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채널 4분의 3 지점에서 도미너스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 채널 4분의 3 지점에서 고점 역할을 했던
이 가격대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72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67.5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7.5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알트코인들보다 상승했을 때. 그러면 한 5 정도 비트코인 더 올라갈 이 부분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잡는 거는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는 제가 여기서 3달을 기다리든 뭐 5개월을 기다리든 6개월을 기다리더라도 그냥 싼 거 들고 있다가 그때 이제 올라올 때 그때 수익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도미넌스가 무너질지 뭐 어디서 무너질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이 고점을 돌파해서 쌍봉 맞고 이제 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추세선 맞고 떨어질지, 초록색 추세선이라고 하면 4분의 3 지점이라고 했을 때 채널에 68.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도미넌스가 이제 맞고 조정을 받을지, 저는 이제 여기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지금 이제 아까 송기봉님이 차트 설명 주신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채널 상단 72.9까지 한 73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에서 한 68 정도에서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을 보여줄 것이고 68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올라와서 비트코인도 이제 13,900달러 정도를 터치해주고요. 거기서부터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채널 상단부는 72까지 열려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데 뭐 왜 올라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차트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이제 적어주신 내용 잘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원파파님이 비행기 소리에 요즘 전쟁을 준비하는지 시끄럽다 하시는데 가장 웃겼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방송 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또 비행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이리어 빙신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비중이 주식 7, 코인 3인데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아 비중 대비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고 코인은 지금 몇 개월 존도 중이라 수익이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주식, 코인 비율이 어떤지 궁금하고 정답은 없는 거 알지만 지금 제가 계획했던 주식과 코인 비율을 지금 시점에 바꿔도 괜찮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식 이거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면 작년에 워낙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는 많이 뭐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 이야기는 드렸어요. 뭐냐면 주식은 저는 작년에 다 정리를 했다. 작년 연말 전에 다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주식 비중이 없습니다. 주식 비중이 없고 주식 비중에 있던 자금들은 다 암호화폐로 와 있어요. 현금 보유율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각자 다른 겁니다. 현금 보유율은 각자 이제 사정에 맞게끔, 왜냐면 각자 생활비를 얼마 쓰시는지 모르고요. 나는 1년 동안의 어떤 생활비를 여윳돈으로 있어야 된다. 나는 적어도 뭐 2년, 어떤 분은 6개월, 나는 어차피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6개월만, 뭐 3개월만 여유 현금 있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보유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지, 이거는 각자 자신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내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최소 여러분들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내가 직장을 잃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두시고요. 왜냐면 경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을 분명히 이제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적어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내가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여유 현금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찰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걸 읽어보겠습니다. 현 시점 글로벌 판때기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미국, 트럼프 재선이 앞서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통일 이슈 문제 이렇게 써주셨고 트럼프의 연임을 위한 작업 중이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을 내세우면서 자국민들로부터 표 얻기 플러스 중동 지역에서 다시 전쟁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이슬람권 국가들 간의 갈등 조장.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저는 이 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란과 어떤 뭐 전쟁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뭘 노리고 하는 거냐? 결국에 중국, 그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무릎 꿇리는 그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 단일화폐, 뉴 월드 오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단일화폐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중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이제 목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과 소수 민족을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융화하기 위한 인민 정서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홍콩에서부터 대규모 이제 시위가 일어났고, 뭐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뭐 위구르족부터 뭐 티베트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이미 이제 도이치뱅크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의 잦은 국가 부도, 더딘 경제 성장, 국가 산업 약세 등 유럽 통화의 자리가 위협받는 중이다. 거기 이제 브렉시트까지 있죠. 그리고 신흥국가는 겉으로 보기엔 미중 갈등, 유럽 경제 악화 등에 이리 맞고 저리 맞는 찌질이 스탠스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현물 경제 시스템을 뛰어넘을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전히 금과 은 달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해해 주셨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저는 아까 방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이란 중동 지역 그 분쟁 유발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도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고,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 패권 전쟁의 이제 일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쭉 놓고 보면 친미 그리고 뭐 친중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친미 국가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미 국가들은 알아서 미국이 원하는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나라들 화폐를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친중 국가들, 그러니까 반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각국의 화폐가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화폐들, 그 나라들의 화폐들이 달러와 대비해서 완전히 약세 흐름으로 가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만약에 그럼 반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친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세력 입장에서 어차피 세계 단일화폐를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친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도입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내버려 두는 거죠. 어차피 알아서 세계 단일화폐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고요. 유럽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봐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하면 지금 반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결국에 국민들 스스로 그 국가의 화폐인 뭐 예를 들어서 터키 리라와라든가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라든가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이런 화폐들을 자국 국민들이 버리는 거죠. 버리고 오히려 달러를 찾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대시라든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국민들이 자국 내 화폐를 버리고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알아서 자기들 방향대로 가는 국가들은 그냥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이제 보는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투자에 임하시는지, 저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만 딱 하고 여기 이제 의지해서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런 지금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중에 야, 이 정도는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싸다, 비싸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저는 올라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와주시는 분들이 근데 어제 댓글을 쭉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저는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운동님이 좋은 내용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기사입니다. 삼성이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우리 휴대폰에 탑재될 앱을 만들어봐 하는 것 같네요. 자국 화폐가 붕괴된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인기가 높다는 기사입니다. 금보다 비트, 달러보다 이더, 월드 이더리움 가자 외쳐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첫 번째 기사랑 이거 두 번째 기사 두 가지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자 어제의 기사고요.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네요. 삼성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 키트 한국과 미국에서 연말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들이 이런 앱들, 덱이겠죠 이제 덱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키트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키트를 삼성에서 이제 내놓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래요. 이거를 삼성 블록체인 SDK를 내놓는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 개발 키트를 활용해서 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 그 뭐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앱들처럼 이런 덱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써주신 거고요. 다음으로 기사 나오고 다음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금과 달러를 대체하는 이유는 해서 베네수엘라 위기는 경제 자료가 발표된 따라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및 정전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찰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 반미 국가들, 친중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금과 달러를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평균 볼륨이 일주일 만에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국경을 넘는 동안 실제 달러나 금은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통화는 물리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네수엘라 국민인데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도 부자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90%가 지금 빈민이라고 하지만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뭐 군부 세력하고 이제 정치인들이겠죠. 뭐 아니면 큰 기업을 이제 운영했던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사람들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빼돌리냐는 거죠. 당연히 금이라든가 달러는 갖고 나가기 힘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터키와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와 이란도 이와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이라든가 달러보다는 암호화폐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해외 거래소에 넣어놓고 내가 그냥 그 나라로 가서 출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그 USB에다만 넣어서도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콜드월렛에 이렇게 그래서 좋은 기사 두 가지를 올려주셔서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다음으로 이제 홍준호님이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은 같이 읽어봤고요. 아까 홍준호님이 그리고 CJ님이 존버스피릿님이 이제 CJ님의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인데 그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고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존버스피릿님이 보니까 유튜브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시대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자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지난달 제 프로젝트 도와주고 나서부터는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뭐 자주는 못 올리신다라고 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제가 글을 봤는데 그래서 올리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한다 이야기를 해줬고, 잠깐만요. 어디에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도해보는 개인적인 실험이다. 이곳 채널을 구독하면서 유튜버의 본격적인 유용성을 알았으니 신세를 많이 지는 셈이고, 방송을 보면서 만들 생각을 하면서 뇌리에 스치는 걱정이, 이 수많은 코인 경제 채널에서 CJ 플러스 잔만의 유니크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유니크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CJ님이 직접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인이 직접 얼굴은 공개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얼굴 공개를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주 도화염님이 써주신, 홍준호님이 아까 써주신 부분은, 잠깐만요. 예, 홍준호님이 일단 질문만, 아까 제가 답변은 드렸고요. 질문만 읽어볼게요. 롱숏 관련해서 비트코인 방향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게 왜 숏 청산, 롱 청산이 되어야지 세력들한테 이득인 거죠. 청산이 되면 마진 거래소만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마진 거래소랑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맥스와 결국에 그 세력들이 비트맥스에서 포지션을 취하겠죠. 세력들은 만약에 비트코인을 올릴 거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당연히 롱 포지션을 취할 거고,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취하게끔 유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자신들이 먼저 그 포지션을 취해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자신들이 올리면서 실제 현물로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파생 시장인 그 선물로 마진 거래로 해서 또 그 부분으로도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아주 도화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주 도화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대충 12년 전에 친구에게 권유를 받아서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친구에게 권유를 받아서 전업 투자자로 시작을 해서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값을 2년 만에 날리고 고시원 생활을 6년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한 거죠. 제 손에는 단돈 1,000원이 없었습니다. 폐 건물에서 한 달 정도를 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고시원 갈 돈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주식하면서 빚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 그래도 그 친구에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본인 선택이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0.00001%의 원망도 하지 않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짱깨 배달 기사로 5년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히 일어서서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 친구와도 정말 둘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운으로 이장님과 너무도 유능하신 해밀리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멘탈 잡아서 지금 나름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전에 주식 투자했던 걸 지금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서두가 이제 길었네요. 저는 제가 이전에 고생을 했고 지금은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식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리딩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경험담을 써주셨는데, 아주 도화님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도화님이 지금 이렇게 배달원 생활을 5년 동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시원비도 없어서 폐건물에서 한 달 정도 버티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살아나셔서 지금 이렇게 사장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장에 확신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내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도화연님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거기에 자금관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투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라는 부분이 강해야지, 저는 그 부분에서 내 책임이 큰 것만큼 그만큼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도화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담을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님도 오래간만에 지금 여행 중이신데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안아주고 싶다라고 이제 써주셨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린이 투자 경험자 그리고 몇몇의 교수급들까지 교수님들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들의 아티클을 읽고 10%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대가리라고 써주셨는데 내 머리가 정말로 빠개진다. 가장 자신 있는 나의 도구로서 지금은 제대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리고 짜증이 난다. 나도 배우고 배울 만큼 나로 시도해봤는데 욕도 써주셔서 땡땡 정말 순간순간 나 무식하게 존나 초라해지네. 읽었는데 일단 저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논문 이렇게 농담으로 쑥 지나갔는데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렇게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보다 이제 훨씬 금융공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깊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큰 방향만 저는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라해지실 필요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실 거고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만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이해했는데 나만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더 어려운 것도 이제 아마 이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다 이거를 내가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풀로 채워졌다라고 해주셨고 저도 이제 7월 말에 이제 여행을 가니까 그때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갖고 이제 오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다음으로 이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볼게요. 하이난그룹은 시진핑의 정치자금 조달원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 하이난그룹을 움직이는 사람은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 부주석입니다. 하이난그룹의 대주주가 양아들이라는 찌라시도 공산당이 막대한 중국 은행들의 자금 1000조 원을 하이난그룹에 불법으로 조달을 해줬고 그 돈으로 전 세계 회사들 지분을 전방위로 사들였죠. 그래서 하이난그룹이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도이치뱅크의 지분을 약 10%까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자기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도이치뱅크 손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뿌렸던 자금을 조기 회수해야 하기에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시 주석은 흰머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결론은 중국의 현 상황은 폭죽의 심지에 지금 불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베티서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탄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심지가 길면 좀 더 오래 버티겠죠. 그래서 어제 그 도이치뱅크가 100조 원에 가량 되는 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심지를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심지 길이를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언젠가 폭탄은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질 폭탄 심지를 연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어이없는 이제 기사를 예전에 이제 본 게 있어서 이 하이난 그룹과 이 부분 지금 베티서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같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재벌 왕젠 프로방스 출장 중 사진 찍다가 추락 사망. 그래서 이게 2018년도 7월 5일자 기사예요. 작년 중국의 하이난 항공 등을 소유한 하이양 HNA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왕젠 회장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출장 중 사진을 찍다가 57세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전날 일행 10여 명과 보니우란 작은 마을 이것도 웃깁니다. 작은 마을을 둘러보던 왕 회장이 사진을 찍기 위해 15m 높이의 담에 올랐다가 변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운명을 달리했다고 4일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지금 큰 금액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되겠죠. 삼성, LG 이런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나이도 이제 57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내가 이런 안전에 어떤 위협을 주는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15m의 담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저는 안 찍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약간 내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때도 이제. 그리고 반대 이분인데, 그래서 이제 왕 회장은 이 하이난 그룹을 키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도이치뱅크, 힐튼, 호텔 체인, 영국 런던의 고층 빌딩 등을 소유해 세계적으로 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텐진 출신인 그는 1995년 출범한 하이양 집단의 창업자 가운데 한 명으로 도이치뱅크의 주식 일부를 8억 달러에 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급성장을 했고, 아까 이제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도이치뱅크를 매수한 8억 달러를 매수하는 이 부분에서 책임을 이 사람한테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사구사로 위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재벌 총수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15m 담벼락에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어이없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베티서님 이 이야기도 이제 보면 결국에 한번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에 저렇게 재벌 총수인데 사구사로 위장돼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 저를 어느 순간 제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입을 열었을 경우에 우리 정권 수뇌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왕치산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의 입을 막아야겠죠. 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사구사로 이제 위장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의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렇게 돈이 있는 상태로 내가 아무리 지금은 부자라고 하지만, 떵떵거리는 부자라고 하지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 나도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생명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 내 가족들이라도 일단 해외로 보내놓을 것이고,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해외로 또 달러를 옮겨 놓는다거나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하면 당연히 암호화폐에 저는 중국 부자들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기사들, 그리고 예전에 이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실종돼서 뭐 6개월, 1년 동안 실종됐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감옥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아마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돈을 하루라도 빨리빨리 옮겨서 이 위안화를 정리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만약에 그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크게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박준님이 왕치산은 시진핑의 부정부패를 잡아댈 때 핵심 인물이죠. 도이치뱅크 이란 사태, 미중 분쟁의 재시작이 위기의 불씨들로 보이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그랬고 다음으로요, 이주성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주성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주성님이 써주신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봅니다. 저와 이장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도 읽어봤더니 이주성님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동의합니다.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트코인으로 상승을 먹고 리플 개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13,900달러까지 갈지 17,000달러까지 갈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물론 이제 13,900달러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17,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2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률적으로는 첫 번째 전자가 높다라고 보지만 후자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동안 리플은 사토시가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고점에서 알트 오르기 시작하면 리플로 들어오는 자금이 워낙 수급이 좋아 아마 금방 가격을 2배 올려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토시 가격으로 2배를 올려놓고 시작하는 건 거의 뭐 순식간에 이제 올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급등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 대부분 전고점 이후부터 알트장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세력은 비트 익절 후에 알트 타는 개미들 이전에 전고점 이전에 매수를 할 거다. 세력들은. 왜냐면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들은 지금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처럼 뭐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내가 당장 사고 싶은 물량을 딱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자신들 비트코인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를 해서 알트코인으로 옮겨온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 그 뒤에도 도미넌스를 유지하며 다 처절하게 뚝배기를 깨면서 올릴 거죠. 1, 2 중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미등 한 마리씩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벡터거래소 알트장 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기존 존버 개미 대가리 부수는 것보다 새 자금이 알트에 들어오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라 개인들 새로운 그 신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시작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게 만들고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들이요. 그 이후에 펌핑을 줘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펌핑 들어오는 알트코인들을 사고 싶은 또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그 신규 개인들한테 알트코인들을 떠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일단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암호자산 오픈시에도 벡터 오픈 이후에도 비트코인 단독 상승으로 인해 알트로 개미가 가지 않는 것이죠. 확실한 건 어느 정도 비트가 오르면 비트 익절 후에 알트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많이 먹어봐야 지금 1.3배에서 1.8배일 텐데 한 50%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 놓치면 오히려 리플 개수가 줄어든다. 지금 타이밍은 비트를 사던 분이 리플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비트 절반 매도, 리플 절반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건 이제 그 개인들 각자 비트코인 물량에 따라서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격 변동 예측, 리플 전고점 3.3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거슬 것으로 예상이 되며 2.9달러 부근까지 하락 후에 작년 불장처럼 4일 횡보하다가 큰 폭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주성님 의견은 일단 전고점까지는 가파르게 치고 간다. 치고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일단 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홀딩 하셔도 되지만 이 폭을 드실 분들은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이제 그 XRP 2017년도 그 3월달 그때 흐름, 달러 차트요. 그때 흐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채널 중반까지 간다라고 하면 잠깐 이것만 볼게요. 지금 이 부분만 말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 주성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잠깐만요. 이 차트가 아닌데, 네. 일단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해놔서 이게 폴로닉스 차트였는데, 잠깐만요. 예. 일단 해보고 이게 아니면 제가 준비해놓은 차트가 아니면 일단은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2부 영상에서요. 이게 아니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주성님 의견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지금 예. 이게 아닌가요? 차트가 왜 이러지? 차트가 좀 깨진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예, 차트가 좀 이상한데, 이게 여기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채널을 봤을 때요, 일단 이 위에 채널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서 지금 이 채널 중반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중심까지 오고 이렇게 쉬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뭐냐면 채널 중심까지 오고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채널 중심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채널 중심까지 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채널 중심까지 오게 되면 지금 위치에서 지난 전고점 한 3.3달러, 3.7달러 정도까지 올라오고, 여기에서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리플이 눌러주게 되면 1.4달러까지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는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누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주성님은 한 2.8달러 보고 계신 것 같고, 이 폭을 먹으려면 여기서 이제 매도했다가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올라와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매도했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된다. 이제 그거는 개인 선택이다 라는 거고, 나는 그냥 홀딩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각자 선택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 폭은 그래서 드실 분은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전고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리플 물량의 한 30-40%는 적어도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때 그 기간이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8월 13일, 15일, 뭐 20일 이때 위치에 이제 맞물린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거래일로 한 33일에서 35거래일 뒤와 이제 맞물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좀 더 정리해야 된다. 알트코인도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저는 더 정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토시 1500 가도 괜찮아요. 오르는 건 바로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원화가격도 이제 400 부분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위에 이제 1번 말한 걸 알고서 비트에서 리플로 오는 고래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주성님 이제 의견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뭐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대부분 알트코인들, 몇몇 알트코인들 빼고는 대부분 알트코인들 보는 시점이 저는 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거의 이제 바닥에 있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홀딩해서 알트코인들을 가져가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을 가져가야 되고, 일정 부분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뭐 전고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까지 맞는다라고 하면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